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이성경입니다. 오늘은 미국 여행이나 출장 전에 반드시 필요한 이스타, 즉 전자여행허가를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 영상 이후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026년 기준 최신 버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만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분들이 이스타가 필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관광, 여행 또는 간단한 상용 목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스타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스타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당연하겠죠? 두 번째, 기존 이스타가 만료된 경우. 세 번째, 이스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또한 이름, 성별, 국적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타를 한 번만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스타는 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는 여러 차례 미국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이스타는 한 번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2년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공식적으로는 출국 72시간 전까지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 1, 2개월 전에는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유효한 여권, 증명사진, 신용카드, 집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미국 체류 주소, 비상연락처 정보입니다. 참고로 이스타 신청 수수료는 현재 총 40.27달러입니다. 만약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공식 사이트가 아닌 대행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제 신청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타 신청 네이버 검색창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파란색 검색창에 이스타라고 쳐보겠습니다. 엔터. 바로 나오죠? 제일 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gov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government의 약자죠. 공식 정부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니까 이렇게 팝업창을 지워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언어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가 편하다, 영어로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한국어가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말로 바뀌었습니다. 신규 신청서 작성 눌러보니 개인 신청서, 그룹 신청서 있습니다. 그 밑에 걸 눌러볼까요? 기존 신청서 작성, 개인 신청서, 그룹 신청서 나옵니다. 자, 구경을 좀 했고요. 아래로 조금 내려가 보면 이렇게 어떻게 신청합니까?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계를 거쳐 우리가 이스타를 발급받게 됩니다. 자, 하나씩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규 신청서 작성에서 개인 신청서를 선택하겠습니다. 부부, 가족 함께 신청을 하신다면 그룹 신청서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가족이지만 심사는 각각 개인 하기 때문에 개인 신청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안 통지가 떴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확인은 계속. 시작되었습니다. 권리 포기 각서 부분이네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예 누르시면 다음 단계 갑니다. Travel Promotion Act of 2009 요 부분도 읽어보시고 네 클릭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권 업로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여권은 이미 스캐너에 스캔을 해서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 있죠. 불러오겠습니다. 자, 잘 불러왔습니다. 제 여권이죠. 내 신청서에 추가라고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니 업로드 창에 셀카를 찍어서 올려라 라는 안내가 나오죠.
제일 하단에 보시면 카메라 열기 해서 바로 카메라를 찍어서 올릴 수도 있지만 사진 갤러리에서 내 사진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바로 찍으면 너무 못생기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미리 제 증명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부분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잘 나오도록 해서 오른쪽에 신청서에 업로드하기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나니 부분적으로는 기입이 되었어요. 내 이름, 성, 이름, 여권번호, 발급국가 잘 들어가 있고요. 발급일은 없네요. 발급일은 따로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하단에 보시면 있어요. 저는 8월 1일에 했네요. 2013년. 주민등록번호 기입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나의 신상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따로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잘 기입이 됐고요. 성별 잘 기입이 됐습니다. 생년월일도 맞고요. 출생도시 영문으로 기입을 하셔야 해요. 아무리 한국 폼을 사용을 하신다고 하지만 모든 것은 영문으로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미인이 많다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조금 부끄럽죠? 한국에서 태어나셨으면 사우스 코리아 기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시민권, 국적입니다. 현재 그 외에 다른 국가의 시민이나 국민입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만 가지고 있지 다른 나라의 국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라고 할 겁니다. 만약에 다른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라고 하셔서 어느 나라인지, 어떻게 취득을 하셨는지, 기타라면 어떤 경로로 취득을 하셨는지, 또는 다른 나라가 더 있다면 하나 더 추가하셔서 기입을 성실하게 마치셔야 합니다. 자, 저는 한국 국적 외에는 없기 때문에 아니요 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국가의 시민이나 국민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국적 포기하여서 아니지만 과거에 미국 국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국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예 라고 하셔서 동일하게 마치셔야 합니다. 저는 없기 때문에 아니요 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중요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신청서 번호는 아래에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제 이메일 주소를 적겠습니다. 한 번 더 적겠습니다. 한 번 더 적는 이유는 혹시 있을 타이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겠죠. 자, 다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가셔도 되고요.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것을 마칠 수가 없다라는 상황에서는 저장 및 종료를 하시게 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번호가 뜰 거예요. 내 번호. 그 번호는 반드시 기입을 하셔야 다음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이름이 뜨죠? 확인. 맞습니다. 성이 떴죠? 내 이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번호 확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기입이 됐었죠? 한 번 더 맞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확인은 계속. 생년월일 맞습니다. 자, 이메일 확인. 이메일로 4자리 코드가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컴퓨터상에서 내 이메일을 들어가서 코드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요즘 전화기로 다 이메일이 확인이 되죠. 그렇다면 기다렸다가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코드 전송 누르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코드 4자리 입력하겠습니다. 코드 입력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죠. 세 번째 개인정보 페이지입니다. 이메일 주소가 확인되었죠. 진행사항이 저장되었으며 신청서 작성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이름이나 가명을 사용하십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름을 바꿨는데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도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예 하고 성 이름을 쓰셔야 합니다. 물론 영문으로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은 이름은 같은데 한자를 바꿨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기입을 하세요.
하시고 영어를 조금 바꾸신다거나 한번 해볼까요? 제가 똑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입이 되죠? 이렇게 같더라도 기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영문으로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름을 바꾼 적이 없으니 아니요로 하겠습니다. 귀하는 여행을 위해 그 외 다른 국가에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없죠. 없지만 저는 여권을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고 발급 국가 미국이죠. 미국 입력하시고 증명서 종류 여권, 그때의 증명서 번호, 발급 연도를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없으신 분들은 아니요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하의 연락 정보입니다. 한국 연락처겠죠. 자, 연락처를 그냥 영문으로 아는 대로 수기하지 마시고 네이버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이주법인 성경의 주소를 쳐 보겠습니다. 뒤에 영문 주소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문 주소가 이렇게 나오죠.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자, 카피가 됐죠? 주소란에 이렇게 놨습니다. 도시도 카피 앤 페이스트. 경상남도입니다. 그런데 광역시들은 도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도시를 한 번 더 입력하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서울시 도시에다가 넣고 지역에다가 서울시를 한 번 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빨간 별표로 친 부분은 반드시 기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블랭크로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국가는 사우스 코리아죠. 자, 입력을 했습니다. 전화번호 종류는 보통 다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한국 국가번호 82번입니다. 전화번호는 010으로 시작하지만 제일 앞에 있는 0은 뺄게요. 10. 자, 이렇게 번호를 기입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선택사항이라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적으신다면 정확히 적으시고요. 온라인 계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적지 않는 분들은 여기에 클릭해서는 안 되겠죠. 온라인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지만 적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블랭크로 비워두시고 아예 SNS를 하지 않는다, 없다라는 분들은 여기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유튜브 보시기 때문에 유튜브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블랭크로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CBP 글로벌 엔트리 넥서스 센트리 프로그램의 회원이신가요? 이것을 아는 분들은 이미 예라고 했을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그냥 아니요 클릭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의 정보를 적으십니다. 자, 성은 영문으로. 혹시 부모님들께서 여권이 있으신 분들은 여권 그대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자, 구글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순희 영문 이름. 자, 와, AI로 잘 나오네요. 이대로 따라 하시면 따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모님의 성함을 다 적으셨다면 그 다음은 고용정보입니다. 현재 혹은 이전 고용주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개인사업자이더라도 고용주가 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하셔야 되겠죠. 내가 사장인데 내가 고용주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질문의 요지는 내가 어떤 직장에 가입이 되어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입니다. 그래서 직책에 대해서 적으시고 CEO면 CEO 혹은 과장님이면 매니저 등등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이름 적으시고요. 영문으로 적으셔야 되겠죠. 자, 주소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자,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도 카피 앤 페이스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남도 도지역이 아니라면 대도시, 광역시
이런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도시를 한 번 더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나라는 사우스 코리아. S를 치셔서 스크롤 다운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번호 또한 S 하시고 사우스 코리아 있네요. 전화번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10 중에 0을 빼고 1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네요. 여행 정보를 기입합니다. 귀하의 여행은 다른 나라로 향하는 중에 미국을 경유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미국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캐나다나 캔쿤 등지로 이동하기 위해 미국에 잠시 공항에서 체류하더라도 네 라고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미국을 한 이틀 여행을 하고 캐나다나 캔쿤으로 이동한다 라면 아니요 라고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미국 내의 연락처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인이 있다면 지인 연락처를 적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다면 호텔 이름을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호텔 이름, 주소, 도시 주, 연락처. 자, 호텔 주소를 모르는데요. 호텔 전화번호를 모르는데요. 라고 하시면 구글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미국 내 연락처. 저는 지인의 연락처를 활용하겠습니다. 자, 도시는 더스틴이네요.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자, 전화번호는 한국에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 0을 뺐지만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냥 그대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앞자리 숫자를 빼시면 안 되고요. 10자리 숫자를 다 기입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무를 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귀하의 주소가 위에 미국 연락처 주소와 동일합니까? 네 하시면 자동으로 기입이 되고요. 아니요 라고 하시면 다시 그 머무르실 주소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내 혹은 해외에 있을 비상연락인, 미국 안에 있는 비상연락처도 되겠지만 해외에 있는 비상연락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의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빠가 될 수도 있겠고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국가번호 한국입니다. S 치셔서 쭉 스크롤 다운 하시면 한국이 나옵니다. 전화번호 역시 010 중에 0을 빼시고 10 기입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격 요건 질문입니다. 자,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아주 크리티컬하고 중요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읽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귀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는 약물 남용자거나 중독자입니까? 또는 아래와 같은 질병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이 모든 질문들이 또는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예로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없으시면 아니요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정부 당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체포되거나 유죄 선고를 받은 적, 이것 또한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체포된 적 있으면 예입니다. 유죄 선고 받은 적 있으면 예입니다. 하지만 그 체포 이유가 혹은 유죄 선고 이유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유죄 혹은 체포 이유여야 합니다. 혹은 타인이나 정부 당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범죄로 인한 체포 혹은 유죄 선고 받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체포가 될 수도 있고 유죄 선고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심각한 피해 혹은 재산이나 타인, 정부 당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니요 라고 하셔도 되겠지만 이런 경우엔 반드시 예 라고 하셔야겠죠. 자, 없으면 아니요. 3번입니다. 불법 약물의 소지, 사용 또는 분배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요 라고 하셔야겠습니다. 4번 테러리스트 활동, 첩보 활동, 사보타주 혹은 집단 학살에 연루된 적이 있거나 연루되려 하십니까? 자,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요. 저는 없으니까 아니요. 자, 5번입니다. 본인이나 타인이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거나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혹은 이를 돕기 위해 허위나 거짓 진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요. 자, 6번. 현재 미국에서 취업할 예정이거나 미국 정부의 사전 허락 없이 과거에 미국에서 취업한 적이 있습니까? 불법 취업을 미국에서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요 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귀하의 현재 혹은 이전 여권과 관련하여 예전에 미국 비자 혹은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미국 입국장에서 입국 신청이 거부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이 종종 있죠. 특히 비자 거절되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무조건 있으면 예 라고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당연히 아니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예 라고 표시를 했을 때 예인 경우 언제, 어디서 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언제는 날짜, 거절된 날짜 적으시면 되고요. 어디서는 한국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사항이 없습니다. 비자를 복수로 여러 번, 2번 이상 거절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근 날짜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심각한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거나 혹은 거짓으로 비자가 거절이 된 경우에는 이스타가 다시 발급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비자 자격 요건에 미달이 되어서 비자 거절이 된 경우에는 2년 정도 지나면 이스타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용기를 갖고 한번 신청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8번 질문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승인한 입국 기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신 적이 있습니까? 불법 체류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요 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에 2011년 3월 1일이나 그 이후에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에 여행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요 라고 하시면 되는데 종종 여행이나 출장을 위해서 쿠바나 이란, 이라크 이런 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타는 아마 거절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B1, B2 비자를 신청하셔서 인터뷰를 통해 왜 그곳을 방문했는지, 정말 순수한 출장 목적이었는지, 순수한 여행 목적이었는지를 잘 소명을 하신 후에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스타는 한두 달 전에 미리 신청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없기 때문에 아니요 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 질문들 중에 자격 요건 질문들이 다 아니요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라고 표시가 된 부분이 있다면 이스타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 심사 기간도 길어집니다. 아니요라고 표시를 하면 거의 자동으로 승인이 되지만 어느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사람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 신청자에 대해서 배경을 조사하고 기록을 검토한 후에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빠르면 3, 4일, 늦으면 2주, 3주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이 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 포기 항목입니다. 인증서에 대해서 본 신청인은 이 신청서에 있는 모든 질문과 설명을 읽거나 들었고 신청서에 있는 모든 질문과 설명을 이해했음을 증명합니다. 라는 것에 체크. 내가 신청을 했을 때 내가 내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 부분, 제3자인 경우에만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냥 두시고요. 만약에 내 가족을 위해 대신하여 신청하였다면 이 부분도 클릭하여 다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 신청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저는 블랭크로 두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자격 요건 질문에서 다 아니요라고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 3번쯤에 예라고 체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팝업창이 뜨죠? 그렇다면 스스로가 잘못 눌렀구나를 아셔야 하는데 무심결에 OK 누르고 다음으로 진행해 버렸습니다. 그때 승인 거절을 받고 뒤늦게서야 본인이 체크를 잘못한 걸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필을 했더니 CBP에서 하는 얘기가, 당국에서 하는 얘기가, 자, 실수로 첫 번째, 두 번째 혹은 마지막 항문들에는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중간 질문에서는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결론으로 그냥 종결돼 버렸습니다. 그분은 이 스타가 거절돼 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잘 보셔야 하고요. 맞다면 확인, 계속. 자, 맞다면 확인, 계속. 자, 제일 마지막입니다. 아니요, 확인, 계속.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드디어 모든 서류 작성이 끝났고요. 결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진행사항 미납이죠. 자, 기록을 위해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PDF로 다운로드가 되고요. 자, 출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도 있죠. 자, 여기에서 이 출력 페이지를 지우고 내가 결제를 하고 싶어요. 그때 여기 닫기를 누르셔야지 전체 창을 닫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 닫기를 누르면 원래 자리로 돌아왔고 권리 포기 각색 한 번 더 체크하신 후에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제가 마치면 이제 결과를 기다리게 되고 결과는 이메일로 통보가 올 겁니다. 자, 험난한 여정을 같이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성경이었습니다.